오늘 하루 당신이 무심코 건너뛴 아침 한 끼가 암 예방 확률을 확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바쁜 일상에 치여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살을 빼겠다는 생각에 아예 아침을 굶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셨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는 그 빈 위장이 보내는 신호가 조용히 무시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힘드셨죠? 아침마다 시간에 쫓기는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러셨거든요.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들 밥상을 차리시던 분이 정작 본인은 늘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셨어요.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이나 잘 먹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다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어머니, 아침은 꼭 드세요였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셨거든요. 내가 남들 챙기느라 정작 나는 못 챙겼구나라고 중얼거리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태양과 함께 24시간을 돌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는 소화효소와 인슐린이 가장 활발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몸이 자, 이제 일할 시간이야. 연료를 넣어줘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리듬이 깨지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염증과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죠. 마치 출근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는 버스가 손님이 안 와서 헛되이 떠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도 그렇게 공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을 굶는 습관이야말로 암을 키우는 교묘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위암의 경우는 무려 40%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세포, 재생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아침 식사는 그야말로 하루의 건강을 좌우하는 황금 열쇠인 셈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루 세 끼를 황금 비율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 오래된 격언이 사실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죠. 아침에는 현미나 보리, 통밀빵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드세요. 여기에 신선한 채소 주스 한 잔, 그리고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내 미생물들에게도 좋은 먹이가 되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통밀빵 한 조각에 아보카도를 으깨 발라 먹고 여기에 방울토마토 몇 개와 삶은 달걀을 곁들입니다. 거기에 케일과 사과, 바나나를 갈아 만든 주스 한 잔이면 정말 든든해요.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제는 이 루틴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점심에는 아보카도나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을 챙기시고요. 오후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니까 고효율 연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점심때 연어 샐러드나 닭가슴살 구이에 견과류를 듬뿍 넣은 샐러드를 즐겨 먹어요. 호두 5알, 아몬드 10알, 브라질 너트. 2알을 섞어서 먹으면 오메가3와 셀레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거든요.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로 만든 드레싱을 뿌리면 정말 맛있고 오후 내내 배고픔 없이 활력이 넘칩니다. 저녁은 평소 양의 절반으로 줄이고 가벼운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잠들기 45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저녁을 과하게 먹으면 우리 몸은 밤새 소화시키느라 정작 해야 할 세포 재생과 독소 배출 작업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마치 청소를 해야 하는 시간에 계속 쓰레기를 들이붓는 것과 같은 거죠.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면 저녁을 굶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아침을 굶는 간헐적 단식은 암세포에 불시착 연료를 붓는 셈이거든요. 우리 몸이 가장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간에 굶고 쉬어야 할 시간에 폭식하는 건 생체 리듬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입니다. 제 친구 중에 아침을 굶는 간헐적 단식을 1년 동안 했다가 오히려 체중이 늘고 피로감이 심해진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더라고요. 저녁 단식으로 바꾸고 나서야 건강을 회복했죠. 그런데 뭘 먹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항암 음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하루 한 손바닥 크기로 껍질째 드시면 장 면역력이 확 올라갑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자색 고구마는 일반 고구마보다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죠. 저는 고구마를 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아침마다 하나씩 꺼내 먹는데 차가운 고구마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져서 혈당 조절에도 더 좋다고 해요. 두 번째는 색채가 풍부한 채소 주스예요. 케일, 비트, 사과에 바나나 한 스푼 정도 넣어서 갈아 드시면 됩니다. 케일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고 비트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간 해독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사과의 펙틴과 바나나의 칼륨이 더해지면 정말 완벽한 항암 주스가 되는 거죠. 처음엔 맛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일주일만 마시면 오히려 이 맛이 없으면 아쉬워질 거예요. 세 번째는 비타민 나무 열매인데요. 레몬에 20배나 되는 비타민 C가 들어있어요. 차로 우려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비타민 나무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양의 영양소를 축적하고 있어요. 오메가7 지방산도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합니다. 저는 매일 오후에 비타민 나무차를 한 잔씩 마시는데 피로가 확실히 덜해요. 네 번째는 녹차고요. 다섯 번째는 적절히 로스팅한 커피입니다. 녹차의 이지시지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3잔 정도 마시면 충분합니다. 커피도 적당량 마시면 간암과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23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대장암 발생률이 26%나 낮았다고 합니다. 커피를 끊을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볶았는지가 답입니다. 너무 진하게 탄 원두는 피하시고 미디엄 로스팅 정도가 좋아요. 물론 설탕이나 프림은 넣지 마시고요. 저는 아침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는데 이때 꼭 물을 먼저 한 잔 마신 다음에 커피를 마셔요.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커피콩을 직접 갈아서 내려 마시면 항산화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암 음식도 과유불급입니다. 소식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적당히 균형 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가 하라아치부라고 해서 배가 80%만 차면 수저를 놓는 습관이라고 하죠. 이제 주방을 한번 둘러보실까요? 혹시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플라스틱 용기를 오래 사용하면 환경 호르몬과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더 위험합니다. 비스페놀이라는 환경 호르몬은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스테인리스나 유리, 도자기 용기로 하나씩 바꿔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집 정리를 하면서 플라스틱 용기를 모두 유리 용기로 바꿨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반찬 보관용, 국물 보관용, 과일 보관용 이렇게 용도별로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주방이 플라스틱 프리존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반드시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쓰시고 뚜껑은 살짝 열어두세요. 랩을 씌울 때는 음식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시고요. 가능하면 전자레인지 사용을 줄이고 찜기나 오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편리함이라는 단어 뒤엔 종종 유해물질이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라이팬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계속 쓰시면 니켈이나 알루미늄, 테프론 입자가 음식에 섞일 수 있어요. 12년마다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스테인리스 팬과 무쇠팬을 번갈아 쓰는데 처음엔 음식이 눌어붙어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맛있게 요리가 돼요. 무쇠팬은 철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 제대로 관리하면 평생 쓸 수 있어서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어떠신가요? 37년마다 교체하시는 게 좋고 전기장판은 몸에서 최소 30cm는 떨어뜨려 사용하세요. 당신이 자는 침대가 매일 8시간 암세포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사실 놀라우시죠? 매트리스에는 먼지 진드기와 곰팡이가 서식하기 쉬운데 이런 것들이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매트리스를 세워서 환기시키고 햇볕에 말리는 게 좋습니다. 주방에 있는 양념들은 사실 항암 보물들이에요. 마늘, 생강, 고추 같은 것들이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생강의 진저롤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고추의 캡사이신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는 요리할 때마다 마늘을 듬뿍 넣는데 다진 마늘을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사용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다만 젓갈류를 너무 많이 드시거나 짜게 드시는 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차를 좋아하신다면 녹차를 하루 3잔 정도 드시는 걸 추천해요. 카페인에 민감하시다면 오전이나 식후에만 드시고요. 비타민 나무차는 레몬수 대신 마시면 상큼하게 비타민C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카모마일이나 우롱차도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카모마일은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고 우롱차는 탈수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감초차도 장기간 과용하시면 스테로이드가 축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차도 약이 될 수 있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반드시 끊어야 할 식습관도 있습니다. 가공육이나 튀김, 트랜스 지방이 든 음식을 폭식하는 것, 오래된 김치에 생긴 곰팡이를 그냥 드시는 것, 야식과 폭탄, 술자리, 너무 빨리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베이컨이나 소시지, 햄 같은 것들이죠. 아질산염이라는 보존료가 우리 몸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너무 빨리 먹는 습관도 정말 위험해요.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면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고 인슐린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당뇨병은 물론 각종 암의 위험도 높아져요. 한 입에 최소 30번은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밥 먹을 때 젓가락을 한번 놓고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였는데 처음엔 답답했지만 이제는 음식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암 예방은 무엇을 더 먹을까 보다 무엇을 안 먹을까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것들 중에 몸에 해로운 것들이 참 많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80%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일 아침엔 통밀빵과 채소 주스, 달걀 세트로 든든하게 드세요. 처음엔 귀찮고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수월해지고 오전 내내 집중력이 유지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둘째, 냉장고 속 플라스틱 용기 3개만 스테인리스로 바꿔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이요. 셋째,
프라이팬 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2년 이상 사용하셨다면 과감히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암 예방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이 모든 걸 하나씩 실천하도록 도와드리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처음엔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오히려 저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고 계세요. 아침마다 현미밥에 미역국, 나물 반찬 3가지를 꼭 챙겨 드시고 점심엔 생선구이에 견과류 샐러드, 저녁은 가볍게 두부와 채소만 드세요. 지금은 매일 아침 현미밥과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안심이 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늘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이 늘으셨거든요. 아침 잘 챙겨 먹으니까 하루 종일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건강한 습관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청춘다방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지거든요. 누군가는 오늘 처음으로 아침을 챙겨 먹었어요 라고 쓸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플라스틱 용기 하나를 유리로 바꿨어요 라고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청춘다방이 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